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횡행하던 제2차 세계대전 독일 강제 수요소로 끌려간 네덜란드 유대인 소녀가 남긴 일기장 한 권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1952년 처음 출판되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책은 총 40세에 이를 정도로 끊임없이 재간행되었으며 성공적인 할리우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는 딸아이가 겪은 비극이라고 주장되는 이 책의 로열티로부터 거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력으로 인해 이 책과 영화는 말 그대로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안내일기의 영향력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첫 출판이 있고 불과 7년 후에 이 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뉴욕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안내의 일기의 모든 이야기가 조작된 것임이 판명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입니다.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첫 번째가 당시 전쟁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었던 석유의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군수 물자의 생산과 보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 싸우고 있다가 총알이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이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했다면 과연 히틀러는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살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행위는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당 살인이라는 것은 군인들 간의 전투 현장에서나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상의 표적이 비무장 상태인 군인이거나 인종, 성별, 종교에 따라 특별히 지목된 집단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을 타깃으로 한 대량 학살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히틀러는 우리에게 학살자로 각인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 중 유대인의 수가 무려 600만여 명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1940년대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00만 명의 유대인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륙인 것이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600만 명이라는 수치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방송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을 하지 않았다거나 히틀러의 학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역사라는 것은 소위 승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훗날 이것을 왜곡하는 일들은 분명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런 왜곡 행위를 벌이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은 유대인들이 비단 독일 문화에 퇴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애국심이 없으며 탐욕스러운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의 국호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조계, 금융계, 그리고 언론계에서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들은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에 히틀러는 이들을 국가적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칼 마르크스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로사 룩셈부르크나 칼 리베크네히트와 같은 독일 내 혁명운동의 지도자들도 역시 유대인들로서 당시 국민을 대표하던 주요 인사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치즘에 강력한 국제주의적 색채를 더하려고 했고, 나아가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도 유대민족 자신들의 입김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히틀러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의 태도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혹은 유대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히틀러의 입법 조치들이 정당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의 행태에 직면하여 나치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것은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독일 국가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 모두를 독일 영토 밖으로 이주시켜 보내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939년까지 수많은 독일계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났고 그들 모두는 상당량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그 부를 함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에서는 이 같은 독일의 국내적 정책마저도 모두 인종 말살 그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인구와 관련된 통계 자료들은 어디에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1939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정확히 몇 명의 유대인들이 국외로 추방되었고 몇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감금되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주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들이 남아있고 이를 통해 보더라도 결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대전쟁 기간 동안 제거될 수 없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수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보게 되면 600만 명의 학살이란 절대 지지될 수 없는 주장임이 드러납니다. 당시 영국의 백과사전의 시조라고 불렸던 체인버스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따르면 전쟁 이전 유럽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총수는 65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거의 모두를 학살했다는 말이 되는데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1933년에서 1945년까지 150만여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영국,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호주, 중국, 인도, 팔레스타인, 미국 등지로 안전하게 이주했습니다. 즉 전쟁 기간 동안 유럽 지역에 머물던 유대인들의 숫자를 모두 합해봐야 약 500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1940년 이후 독소 전쟁이 확실시될 때 독일군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너머로 피난했던 유대인들의 숫자도 모두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폴란드로부터 이주해온 125만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다른 유럽 지역의 유대인 약 30만 명이 1939년에서 1941년 사이 소련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소련으로 간 유대인들의 총수는 155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1945년 6월 9일자 미국의 칼리어스지에 따르면 러시아로 간 유대인들에 대한 기사에서 1939년 이후로 22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소련으로 이주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소련으로 간 유대인들까지 다 고려해 볼 때 히틀러의 점령지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수는 정작 350만 명보다 정확하게는 약 345만 명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유럽 내 안전한 중립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던 덕분에 전쟁의 화를 면할 수 있었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수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1942년의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던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등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수는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차감한다면 독일의 점령지에 있었던 유대인은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통제하에 제거했다고 주장되는 유대인의 수가 결코 600만 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후 세계 유대인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진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933년도 세계 영감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수는 모두 15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 2월 22일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인들의 수는 최소 1575만 명에서 최대 18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만 놓고 보자면 전쟁 기간 동안 유대인의 수의 증감이 거의 없거나 희생자는 600만 명이 아닌 몇천 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즉 6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1933년도에 약 1500만 명에 이르던 유대인들 중에서 나치에 의해 희생됐다던 600만 명을 빼고 나면 1000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숫자가 맞다면 불과 10년 동안 약 700만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났으며
그동안 유대인들의 수는 거의 2배로 불어났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정말이지 허무맹랑한 주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유대인 희생자 수에 대한 부풀림은 본격적으로 심화됩니다. 반나치주의자이자 한때 자신이 독일 비밀 조직 SS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갔었노라고 주장하던 커트 걸슈타인이라는 인물은 전범 재판 당시 증언하기를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26일 자신이 첫 번째로 내놓은 비망록에서 그는 이 수치를 2,50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았기에 1945년 5월 4일 로트바일에서 출간한 자신의 두 번째 비망록에서는 다시 600만 명 정도로 하향 조정했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현대에 와서 그 희생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는 8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90년대 들어서는 총 집계된 유대인 전쟁 피해 보상 대상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이유로 독일을 상대로 그 첫 번째 비난의 화살을 던진 사람은 폴란드계 유대인 라피엘 램킨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유럽 점령지에서 동맹국들의 통치라는 제목의 그의 책은 1943년 뉴욕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나치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그 수는 어쩌면 600만 명에 이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책이 출간된 1943년의 시점에서 보자면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학살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불과 1942년 여름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망자 수의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러한 비율로 학살이 계속되었더라면 1945년까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학살의 이야기가 최종적인 신뢰성을 얻게 된 것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중 비렐름 회틀 박사 진술을 통해였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신복이었던 아이히만의 조수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가 1945년 11월 26일에 했던 진술에 따르면 1944년 8월 부다페스트에서 아이히만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도합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열린 아이히만의 재판에서 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주장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공업지대를 이루었던 수용소로서 군수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물자들을 만들어내던 곳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합성 석탄 및 고무 공장들이 들어차 있었고 수감자들은 이곳에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또한 연구소들이 딸린 농업연구센터, 묘목 재배소, 가축 사육시설, 그리고 크루프 군수 공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이 수용소의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공장들은 저마다의 부속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나치 친위대 간부들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랄만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곳의 군수 산업 단지들 중 80%가 실은 유대인 소유의 공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요? 특히 히틀러의 오른팔인 히물러는 이곳을 2번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노동력 수급을 위해 10만 명 정도의 수감자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유대인 노동력을 더 확충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정도인데 이곳에서 수백만 명의 수감자가 정책적으로 학살됐다는 것은 실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학살의 대명사로 기록되었고 이 수용소 한 군데에서만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 어떤 저자들은 400만에서 심지어 500만 명 가까이가 여기서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400만 명이란 참으로 센세이셔널한 숫자로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이곳 수용소를 점거한 뒤 소련 정부에 의해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가스실 학살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살아남은 진짜 목격자에 의한 증언이나 확언은 결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3년을 포함하여 총 7년간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베네딕트 카우츠키라는 생존자는
자신의 책 악마와 저주받은 자에서 적어도 3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저자 본인 스스로도 단 한 군데의 가스실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같은 책에서 함께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독일 수용소에 있었지만 자신이 있었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가스실과 같은 시설물을 본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목격했던 유일한 살해 현장은 2명의 폴란드인 수감자들이 유대인 수감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로서 나치의 군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유대인 학살은 1942년 3월에서 1944년 10월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나치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유대인 60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 3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32개월에 걸쳐 매월 9만 4천 명씩을 죽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매일 3,350명씩을 2년 밤 동안 끊임없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학살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비해 희생자의 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희생자 수를 부풀려 가면서까지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숫자 조작을 했던 것일까요? 지난 방송에서 저는 시오니스트 엘리트들의 작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19세기 말 국제 시오니즘 조직은 유럽에서 소위 기독교 세력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역의 파괴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자가 무대 위에 등장하기에도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주인공들은 당사국의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집단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소수의 막강한 시오니스트들의 손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미국을 통제해온 이 보이지 않는 유대인 비밀 조직은 그 무렵에는 허버트 리먼 상원 의원, 필릭스 프랭크퍼터 대법관, 그리고 헨리 모겐서 재무장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역사적 뻥튀기에 청사진을 그렸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계 역사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나치 독일을 절대 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을 선과 악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더더욱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곧 열정적인 아이젠하워 장군에 의해 유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문명화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공할 만한 증오와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유대인 학살을 명분으로 한 유럽에서 벌어진 모든 보복 계획은 그 어떤 전쟁과 사륙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들은 전쟁이 끝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심지어는 없는 사실들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일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증오로 가득 찼던 아이젠하워는 유럽 땅에서 미군 통제하에 있던 독일 전쟁 포로들을 향한 호의적인 행위들을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허허벌판, 진흙탕, 질병이 들끓는 환경에 거대한 강제 수용소들을 만들어 그곳에서 독일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인종박멸 정책의 희생자들이라고 주장되는 학살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은 사실 대부분이 미국 전쟁 범죄자들의 손 아래 죽어나간 독일군 수감자들이거나 식량 보급을 받지 못해 굶주림으로 사망한 독일 교도소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삐쩍 말라 뼈만 앙상하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죠. 역사는 이처럼 승리자들에 의해 날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시오니즘 엘리트들의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관한 다양한 비명록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나치즘의 악령에 사로잡힌 가냘픈 유대인 소녀의 사진이 담긴 책 안내의 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진실을 말하자면 이 책은 오직 조작된 선전물들의 전설 가운데 가장 소름 끼치는 일례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작임은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입증되었지만
언론 매체들과 시오니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 전달자들을 묵살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청자분들은 이 책이 조작이라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설령 유대인에 관해 어떠한 모순점들이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언론 매체나 출판물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처럼 무수히 많은 거짓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한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들에 대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나온 뒤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찾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모두 행방불명된 사람들일 만큼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분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전쟁이라는 맥락 아래에서만 평가되어야 할 문제로 양쪽 진영 모두에 걸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망해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독일이 레닌그라드를 공습하는 동안 7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 시민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연합군의 공중 폭격만으로 사망한 독일 시민들의 숫자는 도합 205만 명을 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1939년에서 1945년 사이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독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종전 이후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1965년까지 서독 정부에 등록된 보상 요구자들의 수는 지난 1955년에 비해 3배로 뛰어서 결국 337만 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600만 명의 학살이라는 환상에 대해 이보다도 더 명백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보상 요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나치 치하에 있었던 3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다 잘 살아 있었다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희생자들의 수가 사실상 단지 수천 명에 불과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유대인 희생자의 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희생자 수가 정말 날조된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상상 속의 학살에 대한 보상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이라는 한 국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치감을 안겨주면서까지 그들로부터 이 기만적인 보상금을 쥐어짜내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가공할 만한 사기극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2달 뒤 이러한 전쟁 피해자들과 폐허가 된 지역을 구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정의로움의 환상에 이끌려 전 세계는 유엔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United Nation. 이렇듯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 아래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합하려는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00년도 이후 본 궤도를 달려왔습니다. 유대인 600만 학살 이론 또한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의 사악한 의도의 발로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커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